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보문동 네, 이 편한 세상 네, 45평 네, 매매를 해가지고 네. 앞으로 전망하고 네, 제가 강서구 개화동에 네.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위치 어떻게 될까요? 425-20이요. 425-20번지. 네. 네. 어떤 게 네네. 궁금하세요? 그거를 어떻게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네. 어떨지 해서 그것도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고민 들고 오셨습니다. 이사님께서 열심히 지금 지도 검색하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본 후에 고민 상담 진행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전화 주실 때 찾아봤는데요. 이 편한 세상 보문이라고 나오네요. 네네. 2013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한 440세대 되는 거고, 일단 평수는 몇 평짜리를 갖고 계신다고 했죠? 45평이요. 45평이요. 네. 45평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언제 얼마에 매수하신 거죠, 그럼? 제가 1월에 들어가서 살 예정이고요. 네네. 12월, 그러니까 요번 달에 계약을 해서. 이번에 매수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실제 거주 예정도 돼 있는 거고요. 그죠? 네, 저 거기 거주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거주하시는 45평짜리 보문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가 되겠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매수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매수하셨는데요? 그냥 제가 이제 여기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제 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입한 가격보다 네.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네. 저도 알아보고 해서 거기를 구입을 한 거고. 네. 앞으로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네. 아니, 먼저 저지르고 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하실 때 가격이 좀 부담됐었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생각 들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네. 금매를 샀어요. 저층이고 금매였어요. 그러면 잘 샀다는 느낌이 강하시겠네요? 네, 저는 그런데 네. 저는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이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시 못 하거든요. 네네. 본인이 이제 촉이 감이 좋다라고 하면 잘 사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저도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냐면 일단 보문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이 되겠고, 보문동의 이 편한 세상 평수는 45평짜리란 말이죠. 네.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일단 입지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를 분석을 좀 해볼 건데, 먼저 입지를 한번 볼게요. 자, 입지를 본다고 하면 일단 역세권의 아파트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 네.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 하면 이쪽에 우리 흔히 말하는 도심이잖아요. 도심. 그렇죠? 도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저는 편하게 일자리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일자리에 접근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보니까 실제 앞으로 주택 가격을 좀 이끌어 나갈 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좌지우지할 것들은요, 앞으로는 일자리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역세권도 당연히 좋고, 역세권은 일자리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거고요. 앞으로 공기가 좋다, 숲세권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일자리가 우선 내 직장과의 접근이 우선은 해결이 되고 나서야 차치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도심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즉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우수한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저는 아까 서두에 질문을 주셨을 때 앞으로 저는 전망을 밝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이 도심을 끼고 우리 집에서 아래쪽을 한번 보자고요. 이 메인 도로를 메인 1호선이라는 거를 기준점을 이 중간으로 삼고,
일자리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쪽을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금호동, 옥수동 이쪽 지역이잖아요. 네. 이쪽 지역의 아파트 한번 가격 알아보셨어요? 아, 거기 가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네. 건 물론 지금의 이용 가치가 반영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가진 돈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터무니없이 비쌌다는 거잖아요. 네, 좀 비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비쌌다라는 의미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입지를 비교하긴 그래요. 우리 금호동이나 옥수동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고민 상담 중에서도 괜찮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래쪽으로 보면 또 강남 또 하나의 일자리 접근성이 갖고 있잖아요. 이쪽들은 일단 강남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라고 해도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도심에 일자리를 끼고 있는 초역세권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현재 검색했을 때 제가 네네. 구매했던 가격보다 조금, 그러니까 저는 금매를 구입했으니까. 네네네. 네, 좀 저렴하게 산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제 아래쪽을 한번 봤으니 옆쪽을 한번 볼게요, 또. 이쪽에 보시면 물론 우리 집하고의 어떤 연식의 차이는 좀 있을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연식의 차이도 있고 어떤 단지의 규모의 차이도 있을 테지만 일단 중앙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은 같다라고 놓고 보고 이쪽에 경희궁 자이라는 아파트 보셨어요? 아, 네. 서대문 쪽에 있는 경희궁 자이 아파트 지금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것도 봤어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준다라는 거거든요. 그 아파트의 특징도 물론 새 아파트의 브랜드의 대규모 단지다라는 장점도 있지만은요. 첫 번째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일단 그게 전제가 되면서부터 이제 새 아파트 요즘에 대한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해도 우리 지역 쪽의 아파트가 아직은 저는 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이 도심 접근성을 놨을 때 우리 아파트보다 더 위쪽에 있는 이쪽 위쪽에 보시면은 기름 뉴타운 있죠. 네. 기름 뉴타운의 아파트 가격들은 어떤가요? 거기는 안 알아봤어요. 도심 쪽의 접근성은 우리 아파트가 훨씬 가깝고 좋아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기름 뉴타운이 더 높아져 있거든요. 더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돼 있으면서 대규모 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도심에 대한 접근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아파트 주변으로도 보문동 이편한 세상 주변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뭐 기름 뉴타운 정도의 매머드급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역을 끼고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같이 몰려 있는 주거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거에는 분명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서 그러니까 즉 우리 아파트보다 위쪽, 아래쪽, 옆쪽을 보더라도요. 메인이라는 일자리를 중앙에 놓고 가격의 어떤 그 추이를 봤을 때 지금 가격 자체가 정말 상승하기도 힘든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상품적인 가치거든요. 아마 이 45평짜리를 선택했을 때 굉장히 고민은 많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큰 평수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어차피 중대형 평수 아니면은 내가 볼 수도 없는, 왜냐하면 살림도 많고 아니면은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 네. 그렇지만 매수하실 때 45평이라고 했을 때 들리는 말이라든가 시중에서의 어떤 그 좀 접하게 되는 소위 이제 뭐 정보를 들어봤을 때 앞으로 대형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하셨을 건 분명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의 어떤 시류에서는 보면 일단 상품적으로 45평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일자리가 갈수록 늘어납니까? 아니면 일자리의 귀함이 점점 더 강조가 되나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고 네. 청년의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사람에 대한 일자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역할 대신인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는 정말 일자리 잡기가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일자리가 귀해짐에 동시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경제적 독립을 못 하겠죠. 취업을 못 했는데 경제적 독립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혼도 못 하겠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겪어가게 될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에는 나이가 옛날에 20, 30대는 빨리 이제 우리 출가를 시킨다고 했죠. 어른들 말로는 빨리 치워버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경제적 독립을 못 하니까 시집가라 장가가라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즉 뭐 우스갯말로 부모들 등골 빼먹는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빨리 출가를 못하고 그만큼 계속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늦은 나이까지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빈방, 골방 같은 데서 네다섯 식구 다 살았거든요. 올망졸망. 그런데 이제 머리가 커지고 나이가 들고 하게 되면은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다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넓은 평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도 일자리를 계속해서 찾게 될 거니까 일자리 부근에 있는 이렇게 대형 아파트들은 굉장히 그 인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뭐 지금 지금까지 공급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아파트들도 대부분 중소형 위주로 많이 편중이 돼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면 이왕 이렇게 지어져 있는 40평대 이상의 아파트들은요, 앞으로 있으면 저는 입지적으로도 너무 괜찮기 때문에 그 수요층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보유해도 된다라는 소리고요. 네. 아까 개화동 물어보셨는데 말씀 중에 네네. 지도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서울 가장 변두리 쪽에 있는 거예요. 아, 네. 제가 네, 그거를 분양받았거든요. 왜 보유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런 빌라들이 가격이 오르려면은요, 일단 임대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주변에 일자리가 풍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 제일 외곽 쪽에 있는 그냥 빌라촌에 있는 빌라였더라고요. 네, 앞으로 오르기도 네, 힘들고요. 그 빌라가 올라가려면 주변에 고급 비싼 아파트촌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빌라촌에 떨그러니 있는 그냥 교통도 그렇게 좋지 않은 빌라예요. 저는 그거는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무동 2편한 세상은 잘 매수하신 거고 개화동 빌라는 매도식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파실 수 있을 때 파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